평화로운 마을에서의 전원생활 한 번쯤 꿈꿔보셨죠? 나만의 작은 텃밭, 마당에서의 공놀이, 여유로운 풍경까지. 하지만 일이 끝이 없어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냅두면 지저분하고 조그만하게 해놓고 사는 거를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다 할 일이더라고요. 이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듣고 보니 확실히 손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아도 너무 많아 보이네요. 손목이 욱신욱신거리네. 여기. 누가 보면 엄청 큰 밭인 줄 알아. 풀도 안 뽑아요. 풀도 내가 다 뽑는. 흙만 뒤집고 그 다음부터 안 가, 밭에. 밭에 가지도 않아요. 작년에 언제 한번 제가 손빨래를 한번 하고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한번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조금 힘을 주는 일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고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힘을 주는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조금 찌릿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전원생활 4년차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떡을 만들다가도 손목에 힘이 빠지고.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가 힘이 들어요. 힘이. 어디가요? 여기 손에 힘이 갖고 이렇게 기대고 싶어 이렇게. TV를 보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손을 짚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손목 통증은 늘 성현님을 따라다니는데요. 정확히 어디가 아픈 걸까요? 통증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손 모형. 다양한 통증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스티커로 아픈 부위를 표시하고 어떻게 아픈지 붙여봤는데요. 이쪽으로는 좀 일을 좀 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찌릿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하고. 새끼손가락에서 손목으로 이어지는 부위가 찌릿하게 저리고 엄지손가락에서 손목으로 이어지는 부위가 묵직하게 아파온다는 성현님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더욱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의 강정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앉으시고. 지금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어요. 왼쪽 손목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 심각한 문제가 좀 있으세요. 자, 어때요? 이 사이 많이 벌어져 있죠. 네. 한 5배, 6배 정도 벌어져 있어요. 요골과 척골 사이가 벌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원이 요쪽 관절 불안정성. 자, 불안정성 있으시면 매사에 동작할 때마다 이게 흔들흔들해서 아프기도 하고 특히 이제 딛고 일어나기가 힘들고요. 뭘 짤 때도 여기가 불안정성이 있으니 불편하고 힘을 못 줄 것 같고 통증이 생기고. 팔뚝을 구성하는 두 개의 뼈. 척골과 요골 사이가 벌어져 움직일 때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이 원위 요촉 관절 불안정성입니다. 결국 힘을 주기도 어렵고 통증이 생기죠. 실제로 악력 검사 결과 왼손의 악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손목에 지나가는 모든 힘줄이 작용을 해야 주먹을 꽉 쥘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손목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꽉 쥐질 못해서 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물건도 이제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고. 손목 통증은 불안정성 때문이었군요. 그럼 손목에서 양끝 손가락으로 이루어지는 부위는 왜 아픈 거죠? 요거는 손목을 이렇게 당기는 힘줄입니다. 그 위에 까맣게 엄청 보이시죠? 그래서 환자분은 군데군데 건심이 심하세요, 지금. 건초염이요? 건이라고 하면
힘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줄은 근육에서 이제 전달되는 힘을 뼈로 힘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끈 구조입니다. 그 끈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이 바로 건초라고 하는데요. 힘줄을 과도하게 이제 쓰게 되면 그 미세한 어떤 파열이 생기고 그 파열을 자연 치유시키기 위한 어떤 그 생리적인 그런 반응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건초염은 계속 이렇게 힘줄을 당겨서 쓰시면 그 근육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든요. 힘줄에. 그래서 그게 만성적으로 오래 가면 힘줄이 점점 약해지면서 끊어져요. 통증이 심했던 왼손에서만 2개의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그 환자분 당장 아픈 거에 대해서는 적절히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일단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재활치료라든지 재활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앞으로 더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테이핑 요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시면은 많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가르쳐 주셔요. 손목에 안정감을 주는 테이핑 방법입니다. 8칸만 잘라주시고요. 자, 손목을 위로 젖혔을 때 이 주름이 지는 부위가 손목 관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목 관절을 충분히 이렇게 감아주시는 게, 자, 이제 4칸을 2개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손바닥 근육이 충분히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해서 사선으로 바닥 부위가 당길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간단하죠? X자를 그리도록 감아주는 것 잊지 마세요. 이걸 퇴근하고 오면은 저녁마다 그걸 닦고 했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꽉 쥐고 이렇게 미는 동작이 이게 손목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상생활 개선 없이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손목을 아프게 하는 나쁜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2번째 귀하신 몸. 근데 책상이 특이하네요. 마우스가 2개네요.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너무 아파서 이제 왼손으로 설정을 바꿔놓고 왼손으로 쓰고 있어요. 왼손목도 조금씩 아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우세요? 아까부터 핫팩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쓰시네요. 아픈데 좀 따뜻하게 하려고. 여기가 아팠다가 이제 한쪽만 아픈 게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같이. 키보드를 좀 쓰면 손목이 꺾이니까 위에가 아파요. 그러면 위에다 올려놓고 하고. 퇴근 후엔 바로 30분을 운전해서 아들과 장을 보러 갑니다.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이제 쉬시나요? 주부들은 퇴근이 아니라 집으로 출근이랍니다. 밥을 다 하면 이제 빨래가 다 돌죠. 밥을 다 먹으면 이제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가 다 돌면 빨래를 또 이제 건조해야 되니까 건조하고, 건조기 다 돌면 이제 개야죠. 손이 정말 쉴 틈이 없는데요. 잠깐 쉬고 싶은데 계속 찍고 계시니까 못 쉬겠어요. 저 칼질 하다 보면 좀 많이 아파요. 지금은 어떻게 아프신데요? 여기는 아픈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시큰 손목이 좀 많이 쓰니까 좀 시큰하고, 여기는 또 욱신욱신하고. 요리를 하다가도 손목이 너무 아플 땐 잠시 쉰다는데요. 앉아가지고. 쉬세요. 진짜 쉬세요. 네. 그런데 손목도 쉬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하다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솔직히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다 놓고 그럼 시켜 먹을까? 뭐 이런다든지 그러고 싶죠. 아이 셋을 키우는 은재님은 집안일만 해도 손목이 쉴 틈이 없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잘 도와줘요. 네. 분리수거 무거운 거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검사를 받기 전에 아픈 부위를 확인했는데요. 오른손이 압도적입니다. 새끼손가락에서 이어진 손목이 묵직하고 시린 동시에 화끈거리기까지. 오른손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엑스레이 촬영과 초음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힘줄 주변에도 염증이 있고, 자, 이거는 손가락을 쭉 피는 요 힘줄이 있잖아요. 손가락을 피는 힘줄에 건초염. 요 부위는 까만 거, 염증이 있고. 다 저한테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환자분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손목에는 이게 요골이라고 하는 뼈하고 척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그 두 개의 키 높이가 많이 다르세요. 이렇게. 자, 척골 뼈가 훨씬 더 위에 있죠. 자, 이게 길면 길수록 이 뼈랑 가까워지죠. 그럼 동작할 때마다 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충돌. 그게 척골 충돌 증후군. 이건 선천적 어떤 그 해부학적인 구조의 차이고, 평생 괜찮게 지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똑같은 동작을 해도 더 스트레스가 많이 간다. 네. 혹시 손목을 놓을 때 소리가 난 것도 척골 충돌 증후군 때문인가요? 정상적인 경우에서도 간혹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난다는 게 항상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대신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특히 이 새끼손가락 쪽 관절에서 그 어떤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척골 충돌에 의해서 마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신호기 때문에 그 증상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손목 아파서 쉬는데도 핸드폰을 들고 쉬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 좀 고치셔야 됩니다. 그럼 손목은 어떻게 쉬는 거죠? 뭔가 손에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은. 손을 늘어뜨렸을 때 나오는 손 동작. 그러니까 힘을 뺐을 때 동작. 이 동작을 그냥 무릎에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올려놓으시거나. 제가 손이 좀 많이 떨리거든요, 오른손이. 네. 이렇게 뭐 딱 잡았을 때 약간 좀 떨림이 있어요. 그게 전완근이 경직돼서 그래요. 우리 팔뚝 근육이.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좀 줄이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단계적으로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좀 해서 그렇게 하면은 힘이 생기면 떨림이 없어지거든요. 손목을 지키는 운동법과 사무직을 위한 맞춤 솔루션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세 번째 귀하신 손을 찾아왔는데요. 4년차 애견 미용사 진희님입니다. 또 아이들이 작은 소형견이 많기 때문에 여기 발톱 사이사이 털을 다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손이 무리가 많이 가죠. 그러니까 거의 360도 자유자재로 꺾어준다. 수시로 봐야 되죠. 아유, 무서워. 깜짝 놀랐어. 하지마. 아이고, 손목이 정말 많이 아프신가 본데요. 네, 지인님. 네, 방금 손에 왜 물을 묻히시는 거예요? 손이 많이 아파가지고 열도 나고 통증도 있고 이럴 때는 찬물로 계속 갖다 대면
좀 덜 아프거든요. 파스처럼. 이 부분이 가장 열이 많이 나고 통증이 심하고요. 네, 손목 같은 경우는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는 다 욱신거림이 있어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진희님. 엄마, 아, 밥 먹으러 오세요. 집에서도 손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편할 날이 없는데요. 그럼 손은 언제 안 아플까? 맨날 아프고. 맨날 쓰니까 아프지. 손 안 쓰고는 못 산다. 그러니까. 그래. 손은 아파도 입은 맛이, 어? 멀지. 그래 보면 엄마가 불쌍하니까. 아프고 도와줄 수가 없잖아. 아프면 맨날. 결국 걸레질도 못할 만큼 손목이 아파옵니다. 아, 와, 안 돼.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발로 걸레질을 하네요. 저게 청소가 되겠어? 이렇게. 아유, 못해. 청소 못해. 웃어가며 해, 그래도. 아유, 힘들어.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웃음이 나와, 엄마는? 자. 어머니는 그저 딸만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쥐나고 전기 같은 거 흐르는 것 같고 아프고 쑤시고 그럴 때는 두세 번씩 깨고 그래요. 그리고 무리한 이제 일 스케줄 때문에 아플 때는 밤새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앞으로 10년은 더 하고 싶은데 몸이 버텨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 귀하신 손도 아주 바쁩니다. 아우, 손목이 안 아플 수가 없겠어요. 이거 아플 땐 진짜 말도 못해요. 이거 욱신욱신 거리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수시로 해요. 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욱신욱신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손목 보호대를 종류별로 여러 개 사보기도 했지만 정교한 작업에 방해가 되어서 잘 안 쓴다는데요. 여기서 잠깐! 손목 보호대는 어떤 걸 써야 할지 궁금하시죠?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종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손목만 안정시키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손목에 엄지손가락 부위가 좀 많이 불편하시다 하시면은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동시에 고정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 새끼손가락 쪽 관절이 주로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목만 이렇게 견고하게 잡아주시는 보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손이 다 아픈데 오른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요 왼손에 여기랑 여기 손목이랑 요 네 번째 마디 여기가 많이 아파요. 옷깃도 못 스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살짝만 스쳐도 엄청 너무 아프고 그냥 바로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고 이렇게 손을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사용 못하게 되나라는 약간 공포심이 올 정도. 어머니께서 많이 지금 속상하신가 봐요. 그럼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자세히 듣는 건 처음이에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네. 두 사람 역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진희님의 손은 화끈거리고 시리고 묵직하게 저리기까지 했는데요. 양쪽에 다 득케르뱅 병이 있으세요. 득케르뱅이요? 득케르뱅 병 같은 경우는 손목의 바깥쪽에 지나가는 힘줄이 건초염이 생겼을 경우에 득케르뱅 병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득케르뱅 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엄지손가락을 벌리고 엄지손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특히 많이 하신 경우에 그 힘줄에 염증이 잘 옵니다. 방치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힘줄이 끊어지면서 손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말아서 쥐고 이 반대편으로 손을 꺾어보면 이 손목 이쪽 부위가 튀어나온 부위가 시큰하고 아픕니다. 당기고.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내가 득결병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자가진단 해볼 수가 있고요.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진희님도 굉장히 아파했는데요. 그리고 자, 이게 손목 터널 우리 정중신경 찍은 거예요. 정중신경이 이 두꺼운 띠 밑에서 좀 눌려요. 양쪽 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와 있다. 손목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을 보호하는 터널이 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 눌려 손저림, 감각 저하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역시 간단한 검사법이 있는데요. 자, 손목에 힘을 빼시고요. 손등을 맞대고 지그시 눌러 꺾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 끝이 혹시 저리는 감이 오지 않느냐, 예, 전기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으시면은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 처음에 손끝만 찌릿찌릿 저리다가 무감각해지고 손바닥이 화끈화끈한다든지 더 심해지면은 이게 근육이 마르면서 손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손 이게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악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영영 손에 이제 힘이 없고 동작이 좀 어눌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희님은 설거지를 하다가 자주 접시를 놓쳤는데요.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이었군요. 희영님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양손의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묵직하고 저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힘줄이 보이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쪽 부위 보면 까맣잖아요. 이게 건초예요. 염증이 있는 거예요. 손목에요. 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요게 아프니까 요게 힘을 더 보충하려고 여기를 과하게 좀 꽉 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 마디마디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관절에 물도 좀 차고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게 관절증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관절증인데 이 손가락 변형은 왜 온 거예요? 자, 관절증은 우리가 관절이 버틸 수 있는 이상의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은 결국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절염으로 진행하기 전 단계. 관절염의 전 단계인 관절증의 증상으로 손가락에 변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되면 뼈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서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그래서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럼 안 되는데. 저는 왜 이런 다발성 건초염이랑 이런 관절증이랑 이런 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인데 네. 좀 더 많이 이제 동작을 해서 스트레스 계속 누적이 되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일상을 관찰하던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자, 냉찜질에서 우리가 이제 통증이 완화된다고 느끼는 부분은 네. 냉각이 되면서 네. 무감각해져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오히려 이제 점점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투수들 보면 한 게임 이제 투구하고 난 다음에 냉찜질을 하거든요, 바로. 그거는 이제 급성으로 이제 조직을 많이 이제 쓰고 관절을 많이 썼을 때 오는 부종. 그 부종을 이제 가라앉히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뭔가를 치유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치유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온찜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온찜질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손목 부위의 어떤 혈액순환이 깊은 데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이 됩니다.
그럼 파라핀 기계가 효과가 있는 파라핀 거였어요? 기계도 도움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니 반신욕 해도 좋고. 아, 반신욕. 예. 공통적으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네 사람은 소염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동시에 스트레칭과 손목 강화 운동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운동 솔루션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는 손처럼 섬세하게, 정확하게 기능을 살리는 운동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주먹을 쥐세요. 주먹을 쥐시고 주먹을 꽉 쥐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깨 내리고 팔꿈치를 펴는 거예요. 반대쪽 손으로 손등을 잡으시고 아래로 살짝 꺾어보세요. 그러면 팔꿈치 바깥쪽도 당기고 손목도 당기죠. 자, 이렇게 해서 30초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땡겨요. 당기시죠? 엄청, 네. 당기는 느낌하고 아픈 느낌 구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했을 때 불쾌감이 든다, 그러니까 통증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너무 아픈 걸 참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손목을 덜 꺾어야 돼요. 손바닥을 하늘로. 손목을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손등 쪽으로 구부리세요. 이 사이에 있는 정중신경이라는 손목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같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이에요. 손가락 펴이에요. 펴. 1번. 그 다음에 2번은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리세요. 그 다음에 주먹을 쥐세요. 3번. 주먹쥐기. 주먹쥐기. 누굴 잡으러 가실 것 같은데 지금? 성현님 누구 잡으러 가실 것 한 대 치러 가야 되네. 누구 치러 가세요 지금? 손가락만 펴는 거예요. 손가락만 펴면 탁자 모양이 나와요. 탁자. 다시 펴으로 돌아가면 돼요. 지금 이 과정에서 힘줄들이 골고루 스트레칭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쉽고 재밌죠? 손가락을 5개를 다 맞물리세요. 이렇게 맞물리고 팔꿈치를 벌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이랑 멀어져야 돼요. 이렇게 멀어져야 돼요. 이게 모아지면 안 돼요. 멀어져야 돼. 그 상태에서 서로 붙이는 방향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이 꺾이죠? 네. 엄지손가락이 많이 꺾이죠? 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벌어져요. 엄지손가락이. 손바닥하고 멀어져요. 3단계는 통증이 좋아졌을 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근력 운동은 고무줄을 이용해서 할 건데, 자, 고무밴드 이것도 두껍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프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 얇은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요. 끝에 걸고 이 상태에서 벌려보는 거예요. 하나. 중요한 건 벌린 다음에 천천히 모아주세요. 다시 벌리고 천천히 모으고. 완전히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긴장감은 유지가 돼야 돼요. 긴장감은. 다시 벌렸다가 천천히 놓아주고. 근데 아픈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엄청 아파요. 아, 그러면은 그쪽은 그 고무줄 사용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가 그런 거예요. 이건 물통을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손목을 중립자세로 놓고 할 겁니다. 중립자세는 손목을 꺾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잡으세요. 손목의 중립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약간의 저항을 주고 천천히 움직인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네, 뒤집으시고 천천히 올렸다가 내렸다 해보세요. 천천히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 전완근 운동입니다. 이거는 팔꿈치를 붙이고 하시면 훨씬 편해요. 팔꿈치를 붙이고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손목, 힘줄, 손가락, 전완근까지 튼튼해지는 운동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손목에 무리를 주는 나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직접 출동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 이걸 좀 다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자, 지금 왼쪽 손목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손목 보세요. 꺾이는 거. 네. 그런 힘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바로 이제 수술입니다, 수술. 그러면 안 돼요. 네. 자세를 보여드리면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쪽 손도 엄지손가락 아래를 향하고 있었잖아요. 위를 향해야 돼요. 아, 이렇게. 네. 그래요? 몸을 살짝 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밀어요. 아. 네. 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힘이 좀 덜 들어가네요? 변화가 한눈에 보이시죠? 손목이 꺾이던 자세가 교정됐습니다. 잊어먹는 거 아니야? 잊어먹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잊어먹는 거 아니요. 엄지손가락 따봉 해보세요. 따봉. 따봉. 엄지손가락만 위로 향하게. 아, 엄지손가락. 네. 엄지손가락이 위로 최고의 자세 잊지 마세요.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수직으로 체중을 실어서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치댄다고 하죠. 네, 치대. 이게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평생 행주를 빨아왔지만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짤 때 어떻게 짜셨죠? 이거 짤 때요? 네. 짤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짜죠. 제 손목 보세요. 그러니까 치댈 때 한번 손목 터널에 압박을 주고 짤 때 손목 관절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어때요, 느낌이? 하고 나면 우리하죠. 네, 우리하죠. 그러니까 손목에 부담을 많이 주는 자세입니다. 네. 이제 행주 치댈 때는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치대는 거 여기서 해보세요. 한번 빨아보세요. 아, 정말 손목이 안 꺾이는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편해요. 아까 바닥에서 치대는 거하고 홀편한데 허리도 이렇게 곧게 서고. 손목 꺾이는 각도 한번 보세요. 손목 꺾이는 것도요? 예, 덜 깎이네요. 안 꺾이네, 아예. 안 꺾이죠? 예, 이렇게 하면. 손목을 꺾지 않고도 행주를 빨 수 있었군요. 손목을 위에서 봤을 때 주먹이랑 팔뚝 있죠? 이 부위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대로 팔꿈치 모아서 어깨 내려주시면 네, 힘을 줄 수가 있죠. 항상 손목이 꺾이면 안 돼요. 위아래로 길게 만든 다음에 위아래로 잡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벌리고 항상 손목 중립 자세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팔꿈치 모아서 비틀어주면 이런 자세가 나오죠. 한 번 더 비틀면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네. 행주를 짤 때도 손목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민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자세로 일하시죠? 어디가 문제일까요? 양손 다 교정이 필요합니다. 오른손부터 볼까요? 네, 여기 지금 손목 부위가 뜨잖아요. 네. 문제는 이 공간이 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이 뜨는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 수건이나 쿠션 같은 걸로 채우고 네, 사용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아주 편안해졌네요. 네. 네, 훨씬 편하네요. 팔을 들고 있으면 어깨 근육에 힘이 들어가겠죠. 어깨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팔을 들어 올릴 때 근력 운동하는 것처럼 손목 신전 근육도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왼쪽 손목에도 문제점이 보입니다. 일단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있는데 지금 왼쪽 손목 마우스 사용하실 때 여기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에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위가 손목 터널이라 그래서 여기 힘줄들이 이쪽으로 다 지나다녀요. 그 부위를 좀 압박하고 있죠. 마우스를 쥔 손의 모양도 볼까요? 마우스를 손바닥으로 전체로 감싸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것도 손가락 힘줄 부담을 많이 주는 자세입니다. 이건 이제 게이머들이 이런 식으로 자세 취하거든요. 손가락 끝으로 딱딱딱딱딱 했을 때 손을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게이머들한테는 좋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많은 자세예요, 저게.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손바닥
손바닥으로 전체로 감싸쥐고 손끝으로 클릭하고. 클릭하는 건 손끝으로 클릭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볼 쪽에 손바닥을 대야 돼요. 감싸쥐듯이. 손바닥 전체로 마우스를 쥐는 자세가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음은 지니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까미와 함께네요. 계속 이 자세로 계속 하거든요. 1시간 정도 계속 얼굴만 할 때도 이 자세로 계속 하거든요. 팔을 이렇게 올려서 지금 하시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가위질을 하시는데 이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 자세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이든 기본 원칙은 팔꿈치가 몸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 허리 높이 있죠. 네. 가슴과 허리 높이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면 모두 허리 높이에서 작업하는 것이 손목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렇게 작업대는 낮아지고 의자는 높아집니다. 확실히 손목이 덜 꺾이죠? 미용이 끝나고 청소를 할 때도 나쁜 자세를 찾는 예리한 눈빛이 계속되는데요. 지금 엄지손가락 위쪽에 있는 손목 힘줄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일단 장갑, 네. 라텍스 장갑,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2개. 장갑하고 나무젓가락이요? 나무젓가락을 새끼손가락 쪽에다가 손목하고 같이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손을 주먹 쥐어보세요. 이렇게 꺾으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손목이 꺾일 수가 없겠네요. 간단한 방법으로 손목이 아주 든든해졌습니다. 다음은 희영님입니다. 이번엔 어떤 손이 문제일까요? 역시 둘 다입니다. 지금 이 손 모양이 관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손 모양이에요. 제가요? 네. 접촉면적. 어떤 도구를 잡을 때 손바닥이든 손가락이든 접촉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악력이 고르게 분산돼서 이 그릇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손과 그릇 사이의 빈틈이 관절에 무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무언가로 이걸 좀 두툼하게 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셔야 돼요. 잡는 건 좀 낫죠? 네, 훨씬 나아요. 이거 각도를 찾아야 돼요. 나만의 각도. 이게 진짜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 근데 같아요. 손잡이와 손 사이에도 빈틈이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걸 두툼하게 해서 조금 두툼하긴 하지만 그냥 잡아보세요. 좀 낫죠? 잡는 게 낫죠? 네, 훨씬 이 손목이 편하네요. 네.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이렇게 진짜 좋다 이거. 한눈에 봐도 훨씬 편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얇은 손잡이의 도구나 펜을 쓸 때는 두껍게 만들어 사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쓸 때는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이 자세로 많이 하시죠? 그러면 스마트폰 키보드 눌렀을 때 손가락을 누르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용했을 때 여기 힘줄 만져보면 힘줄이 볼록볼록해요. 이 힘줄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네. 두 손을 쓰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는 사실 고리가 필요해요. 손잡이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집어넣으면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죠. 이 드는 힘은 대부분의 힘은 팔뚝 근육이죠. 그러니까 손목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한 겁니다. 네. 전체적인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이 편해요. 힘이 안 들어간 게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받쳐놓고 있는 게. 습관적인 나쁜 자세도 고쳤습니다. 어떤 한 동작을 할 때 가만히 보시면은 그냥 손가락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손목만 움직인다든지 하는 동작은 없습니다. 다 팔꿈치, 어깨, 그리고 손목, 손가락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동작을 하거든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그런 동작은 과감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때로는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사람은 배운 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매일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었는데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손목이 좀 어떠세요? 근데 오늘 핫팩 안 들고 왔잖아요. 언제 안 됩니까? 와. 오늘 안 들고 왔어요. 근데 없어도 좀, 없어도 참을 수 있을 정도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막 시리고 저런 게 없어졌어. 손이 저려서 잠도 못 자던 진희님, 정말 좋아진 걸까요? 앉으시죠. 지금 볼 때는 100% 좋아지셨는데요. 까만 게 전혀 안 보이시죠? 심했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안 아파요. 진짜. 1등이세요. 1등이시라고.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 우리 정중신경이 얼마나 부종해 있는지, 부었는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 정도 크기였어요. 근데 오늘 봤을 때는 이 정도 크기였어요. 어떠세요? 많이 작아지네. 그렇죠. 반 이상 부종이 가라앉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손저림이 없어지고 신경이 많이 지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내가 정말 손이 아팠었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좋았어.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약해졌던 악력도 변화가 있을까요? 와우,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꼭 수갑 찬 것 같았거든요. 너무 아프고 무겁고 짓누르고 막. 근데 그게 다 없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솔직히. 자, 이게 우리 치료 전, 이게 치료부입니다. 지금 왼쪽에 손목뼈가 벌어져 있었잖아요. 네. 자, 똑같이 이제 확대한 사진인데요. 얼핏 보시기에도, 자, 오른쪽 사진이 좀 더 뭐가 많이 좀 좁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 환자분이 보니까 한 50% 정도, 한 45% 정도 좁아졌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시냐면은 우리 운동 중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이 운동을 하시면은 튀어나온 뼈. 네. 이 뼈가 튀어나와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지나가는 힘줄이 강화가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잡혀요. 불안정성이. 이거 운동 효과가 저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 효과입니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2주 동안 꾸준히 해온 운동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스트레칭 그렇게 그게 4가지인가 5가지만 외워갖고 그것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도움이 됐나 봐요. 선생님도 그게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뼈 부분도 좀 그렇게 붙은 게 아닌가. 건초염 때문에 통증이 심했던 두 사람은요. 힘줄에 건초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봤는데 까만 게 많이 줄었죠? 네. 까맣게 끼어있던 염증이 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까맸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목이 아프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훨씬 더 손목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손목 통증이 생겼을 때 무조건 손목을 씌워주고 다른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과 손목 통증을 이제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손을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이제 자기 삶을 좀 돌아보시고요. 주인 잘못 만나서 너무 고생했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를 함부로 대했다. 고생했고 이제 좀 더 많이 아껴줄게. 앞으로는 이제 너 보호 많이 해줄게. 내 손 사랑해. 하루에 물을 3컵 이하로 마시거나 물 대신 커피, 탄산음료, 차를 섭취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발무점, 손발톱 무좀, 두피나 얼굴 무좀 등 곰팡이 질환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야 정진아, 이거 김치통 좀 꺼내줘 봐. 아유, 김치통도 꺼내 벌써부터. 할 말이 다 했네 진짜. 걷질 못하면 하나도 산 게 아니고. 뚝뚝 소리 나죠?
발목도 좀 가늘어지고 쥐가 나더라고요. 원래 근육량이 그렇게 확 줄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낙상과 선마, 치매, 요양원과 같은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학 8배까지도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정도만 운동을 해서 매년 일어나는 1% 근 감소를 막는 운동. 단백질 다음으로 중요한 게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상이세요. 읽히지가 않는데. 100세 시대 건강 위해 운동합시다. 건강 가전의 명가 오크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